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감사 결과 발표됐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감사원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항만 재개발 사업에 예. 대해 감사를 해서 혹시 재정이 잘못 쓰이고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재정 절감 효과를 내겠다고 하면서 해수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해수부 감사 중에 이번에 드러난 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예. 시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그 감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북항은 1단계, 2단계 사업인데 지금 1단계 관련인데요. 1단계 사업이 종료 후에 이 토지를 매각했으면 지가 상승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었는데도 북항 사업 부지 조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19개 구역 중에 8개 구역을 조기 매각해서 당시 손실액으로 2,723억 원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은 더 싸게 산 거죠. 예, 이런 결과 한 개랑 또 토지를 사업자가 토지를 샀을 거 아닙니까? 그 토지를 살 때 여러 기업이 이제 응모를 했겠죠. 네네. 그러면 그렇게 토지를 산 그 기업이 사업 계획을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보면 뭐 호텔, 언론사 신사옥 이런 것들을 제안했거든요. 예. 근데 이를 뭐 북항 재개발 추진단이나 아니면 BPA와 협의 없이 임의로 이 토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언론사나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 혹시 레지던스를 하는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거든요. 근데 이걸 네네. 인지하고도 뭐 계약을 무효요 하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맞는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부산시가 요청을 해요. 이것도 이제 무시하고 그 이제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킨 거죠. 예, 그러면서 원래 상업용도 지역이었는데 상업용도 지역에 주거시설을 짓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상업시설에 주거가 들어가는 그래서 난개발이 조장되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그렇게 보면 하나는 네. 왜 이렇게 빨리 팔았냐. 네네. 예, 조금 부지 조성해놓고 팔았으면 훨씬 더 네네 맞습니다. 이문이 남는데 두 번째는 당시 원래 사용 목적은 뭐 호텔이며 관광 예, 활성화 예. 그리고 뭐 언론사 신사업 네. 이런 것들이었는데 갑자기 주거 용도의 목적에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용도 변경도 신청이 들어오고 네네. 그런 것들을 뭔가 묵인한 것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네. 지적. 예.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손실액이 예. 2,723억 원이라고 예. 엄청 많은 액수의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북항은 지금 매립된 곳입니다. 예. 계약기 때. 근데 또 이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다시 또 매립을 더 합니다. 그럼 매립하면 토지를 막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원래 부두시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구획을 또 나누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BPA가 완료해야 되는 사업 종료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다 갖추어진 다음에 용도를 나누고 이를 민간 내 팔아서 토지 조성 비용을 충당하거든요. 그 네네. 매립하고 막 토지 조성하고 기반 시설 넣었던 거. 그러면 토지를 매각할 당시는 1구역 개발 구역에 기반 조성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당연히 그리고 그 당시는 생각해 보시면 막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입니다. 예. 조금 더 뒤에 팔아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을 살 때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을 때랑 다 되어 있지 않을 때랑 땅을 사는 사람이 그 거래를 하거나 흥정을 할 때 더 많은 값을 주려고는 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이제 또 BPA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이제 산하기관이라서 막 민간 기업처럼 빨리 수익을 내야 되고 빨리 돈을 회전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특별한 이유, 물론 BPA는 사업의 조기 활성화라고 하는데 예. 지금 보면 그 말
개발이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매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네. 저는 이제 이 감사 결과를 보면서 저도 여기 나와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2021년에 북항에 지어지는 부산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었어요. 트램이나 무슨 복합 레포트 단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사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실 건데 MBC에서도 보도를 많이 네.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해수부가 이제 북항 재개발 추진단을 감사를 하면서 그 이제 부산 지역을 위해서 지어지는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BPA가 돈을 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된다고 사업을 다 중지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때 드는 돈이 1,700억 원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북항 1단계 전체 사업비가 2조 4천억이거든요. 네. 정말 작은 금액인데 그 금액도 부산 시민을 위해서 못 쓰겠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저희는 국가항만으로 쓰였기 때문에 부산 시민이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죠. 그럼 그 거의 100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그걸 이제 부산 시민에게 돌려주면서 1,700억도 부산 시민을 위해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민간 사업자에게는 2,700억 원의 손해를 보면서 팔았다는 게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가 또 회상되면서 그 정말로 당시에 좀 그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좀 황당했던 건 철로는 국비로 대줄 수 있지만 트램 예. 열차는 안 여러분이 된다. 사세요. 네. 네네. 이렇게 했던 게 가장 상처로 와 닿아요. 지금도 그 상처가 낫질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는 그냥 고스란히 하기로 했는데 공사비 또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는 또 사업성이 없다고 지금 또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뭡니까? 자, 계속해서 또 네. 있죠. 감사 지적 사항이. 예, 이제 손실을 본 것 말고 예. 사업 계획을 변경했는데도 왜 가만히 뒀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북항에 여러 가지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네. 뭐 문화체육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 지구도 있어요. 복합 주거 단지는 이제 주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지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 IT 지구가 있어요. 여기는 언론사들이 주로 네,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상업 용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북항 1단계 개발하면서 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도 들어오게 하고 또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좀 만들자라는 부산 시민사회, 부산 시민들의 제안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네네. 그럼 상업지구에는 정말로 부산 시민들이 가서 어떤 여러 가지 뭐 여가 생활을 누리거나 또 이제 이러하면서 또 매출을 올리고 거기서 또 세금도 걷고 이래야 되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제일 처음에 개발할 때는 호텔을 짓는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BPA가 토지를 정리해서 이제 매각할 때 못 짓는 시설을 지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는 그러니까 상업지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D 지금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에 예. 그곳인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창고는 못 짓는다라고 되면서 상업시설을 허용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D1에 지금 협성 G7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호텔 34%, 오피스텔 34%를 짓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사업 변경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생활 숙박 시설로 88%입니다. 근데 생활 숙박 시설은 어떤 시설이냐면요. 원래는 장기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출장을 와 있다. 그래서 장기간에 살아 있는데 호텔이나 이런 데 살면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체류하거나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대여해 주는 건 숙박 시설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 다 주거 시설로 변질되어 있죠. 예. 그래서 원래는 호텔 34%, 오피스텔 34%였는데 생활용 숙박 시설이 88%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D3는 어땠었냐면 호텔이 86%였어요. 근데 생활 숙박 시설이 로 전체가 다 바뀝니다. 86%. 그럼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주거 시설을 보면요. 지금 지어진 D1에는 1,028세대. 그럼 D3에는 1,221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2 지금 아직 건설에 안 들어갔는데 이건 생활 숙박시설 44, 호텔 15였거든요. 네네. 근데 생활 숙박시설 33%, 주거용 오피스텔 49%. 결국 다 주거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D1, D2, D3가 모두 이게 다 지금 두 개는 벌써 2,000세대가 넘었고 D2까지 들어서면 4,0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럼 이게 상업지구인지 주거단지인지 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살펴드리면 호텔은 어쨌든 그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숙박을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하고 치우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개인에게 이제 예. 그 소유권이 돌아가는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한편에서는 이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거용으로 네. 이제 뭐 전세 월세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공론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다면 유예된 이제, 상태죠. 정말 이 좋은 금싸라기의 이 좋은 시설의 좋은 조망이 개인의 이제 소유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한번 큰 마음 먹고 가서 북한을 즐길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사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현저히 전혀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영상 IT 지구의 언론사가 이제 B3 구역입니다. B1과 B2는 아직 사업 계획을 제출 안 했어요. 그럼 B3 구역은 신사옥 새로 이제 언론사에 사옥을 짓겠다는 게 23%였고 오피스텔이 46%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79%, 오피스 15%로 변경되었죠. 근데 심각한데요. 이거 작년에야 재작년에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네. 사업이 변경되는지 예, 예. B3 구역에서. 그런데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 할 때 원래 계획도로만 발표를 한 거예요. 국회에.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벌써 실제로 변경됐는데. 어떻게 예, 변경됐다는 변경이 소문이 됐는지 있어서. 얘기해 달아라 그랬더니 예. 변경 없어요. 이전의 걸 그대로 그냥 예, 보여줬다고요. 그랬죠. 아하. 그리고 예를 들어 D3 구역 있잖아요. 지금 예. 공사 중에 예. 여기는 공공기여 제한 사업을 6개를 하거든요. 근데 5개를 삭제. 그 5개가 100억에 해당합니다. 그럼 처음에 6개 해주겠다고 계약을 한 토지를 판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 5개를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승인이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막 시민사회가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기억하실 건데. 그래서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왜 이렇게 레지던스 생활력 숙박시설 많이 허가했냐. 그러니까 D3 구역 같은 경우가 그때 논란이 됐어요. 그때 네. 이제 그렇게 레지던스로 다 바뀐 걸 그 당시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7개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레지던스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업체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당시에 응모한 내용을 보니까 2개는 호텔을 신청한 겁니다. 그럼 국회에 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D1, D2, D3가 다 만약에 원래 지금 변경된 사업 계획대로 하면 400세대. 근데 우리 부산역 바로 뒤에 환승센터가 생기거든요. 네네. 예. 혹시 대구에 환승센터 가봤습니까? 물론 거기도 뭐 신세계 백화점, 동대구역이요? 예, 네네. 신세계 백화점 생겨서 논란이 있었지만, 예. 그래도 그건 상업시설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여기 또 주거가 들어갑니다. 근데 주거단지는 또 그러니까 별도로 주거단지인데 있습니다. 여기랑 막 연결돼 가지고 그 안에 백화점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원래 주거단지는 또 있습니다. 북한 1단계 그러니까 개발 심지어 사업안에. 근데 거기다가도 예. 근데 여기에 감사원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이렇게 좀 이제 일단 예. 강하게 했습니다. 뭐 여러 조치가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B2, B4, D2는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업한 대로 원래 제안서대로 해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들에 대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3명은 경징계, 1명은 파면, 1명은 해임하라고 했고요. 아이고. 그리고 공사 중인 D3 블록에 네. 대해서는 당초 사업 계획세대로 숙박시설 그러니까 C 브랜드 또는 동급의 특급 호텔을 운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여 지원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니까 그걸 사업대로 원래 사업 계획대로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그리고 아직 착공하지 않아 아까 언론 사옥 들어가는 B3 예.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대로 적용해라. 그리고 이외에 토지 매각 계약과 이행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고 네. 여기에 따라서 검찰이 동구청과 부산시 BPA를 지금 압수수색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BPA 내에서 인사규정 29조에 따라서 네. 3명이 경징계, 1명이 파면이에요. 예, 맞습니다. 1명이 해임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심각한 조직이 사안이죠. 예. 휘청휘청하는 네, 감사 결과가 정당하고 만약에 발랐다면 요즘 워낙 뭐 공공기관에도 이상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표된 거는 이게 맞거든요. 와. 사업 계획이 변경된 건.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는 거는 예, 맞습니다. 이 안에서 또 무슨 일이 더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업무 태만이지만 유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럼 좀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 원인을 제가 세 예. 가지로 보는데요. 예. 이게 주기당 계획은 BPA가 하고 사업 승인은 부산시가 하거든요. 예. 이런 그러니까 이원적인 구조죠. 네. 그다음에 이게 토지 총사업비 정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각비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개발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감시하는 기구가 없다는 게 이제 세 가지의 이런 이유가 발생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이원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고 이 두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좀 자문과 아니면 감시를 할 수 있는 시민사회나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물론 1단계 개발 때 2단계 개발 때는 그게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1단계 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총 사업비 정산 방식 즉 토지 매각비로 사업을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게 공공 개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좀 해라. 토지는 그대로 소유가 하고 이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사례에 있었는데 네네. 독립적인 기구를 좀 이제 부산시가 좀 예. 이런 것을 독립적으로 부산시와 여러 기관이 시민들과 함께 마련해서 이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좀 해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고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참여대 양미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자갈치 아줌의 18,409회 김진수였습니다.